안녕하세요, 이때십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때문에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이 빠졌다고 합니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아 살이 쪘는데 왜 저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이 빠지는 걸까요? 스트레스가 살을 찌우는 것일까요? 살을 빠지게 하는 것일까요? 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찌게 됩니다. 바로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 호르몬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원시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돌도끼를 휘두르며 사냥을 하던 원시시대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남자의 경우 사냥을 할 때, 여자의 경우 배고픔, 자녀 양육이었습니다. 목적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방식만 달랐을 뿐이죠. 원시인이 사냥을 하다 호랑이나 사자를 만나게 되면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그리고 짐승을 잡기 위해 온몸의 근육에 모든 영양분이 공급되어 도망을 가거나 사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영양분의 공급은 혈액으로 하게 되는데, 이 혈액을 빨리 보내기 위해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급성 스트레스에 반응해 분비되는 물질인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면 포도당을 증가시키면서 혈당이 높아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그러면서 근육이 수축하게 되어 혈액이 근육에 빠르게 전달되게 됩니다. 여기서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자극받아 에너지를 저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살이 찌는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 받으면 살이 빠지는 사람은 무엇 때문일까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이 빠지는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힘들 정도로 받게 되면 음식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성장, 소화, 신진대사 활동을 최소화하게 되는데,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모든 영양분이 근육으로 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식을 먹다 토하거나 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코르티솔 호르몬은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르티솔이 만일 분비되지 않는다면 스트레스 때문에 받은 정신적, 신체적 손상이 회복되지 않아 계속 스트레스 상태로 유지됩니다. 만일 과도한 스트레스가 지속된다면 복부 비만,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르티솔 호르몬은 식욕을 부추김과 동시에 복부의 지방을 쌓기 때문입니다. 이 양날의 검인 코르티솔 호르몬은 우리가 스스로 분비량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갖고 있습니다.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시키는 행동은 어떤 걸까요? 첫 번째, 스트레스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아침부터 퇴근 시까지 우리에게 반응을 하는데, 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쉽지 않습니다. 꼰대 상사의 어이없는 지시부터 아래 직원이 살살 건드리기까지. 사무실에서 중간중간 운동을 하거나 약간의 멍 때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흡연입니다. 흡연에 대한 연구는 삼성서울병원 송윤미 교수팀에서 진행했었는데,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흡연을 할 때 코르티솔 농도가 평균 35% 상승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푼다며 담배를 피우지만 결국 코르티솔 호르몬을 더욱 많이 발생시키는 꼴입니다. 담배가 당길 때는 바깥 공기를 쐬며 잠시 심호흡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커피보다는 생수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좋은 식습관은 코르티솔 분비를 낮춰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침 식사와 하루에 물 2잔 더 마시기. 사람은 나이가 먹을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우리 몸은 계속해서 스트레스 상태로 놓이게 되는데, 신진대사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아침밥을 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밥을 먹으면 살이 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기초대사량이 늘어 100에서 200칼로리를 소비하기 때문에 적당한 영양분 섭취가 되는 아침 식사는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우리가 갈증을 느낄 때도 몸에서는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게 되며 신진대사율이 떨어집니다. 하루 물 2잔 500cc만 더 마신다고 해도 신진대사율이 30%나 상승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단 물을 마실 때 위에서 말한 커피는 줄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식사를 거르지 않기. 살을 빼기 위해 금식을 하게 되면
역시나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지방이 축적됩니다. 분해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금식보다는 약간의 식사를 하거나 다이어트 식단으로 배를 채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하루 3번 식사와 식사 사이 간식 먹기. 3번의 식사량을 적게 조절하고 조금씩 자주 먹게 되면 식욕과 혈당, 신진대사율이 모두 좋아져 코르티솔 분비가 원활히 분비됩니다. 네 번째,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먹기. 다이어트를 위해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 중 한 가지를 급격히 줄인다면 우리 몸의 균형이 깨져 코르티솔 수치를 높입니다. 건강을 위해 채소 위주의 식습관을 가지더라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두 섭취해야 합니다. 먹으면서 스트레스까지 줄여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음식은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에 다량 함유된 엽산은 기분을 고조시키고 상쾌함을 줍니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도 아드레날린 수치를 조절해주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에 좋습니다. 락티움은 혈압을 낮춰주는데 우유에 들어있기 때문에 장에 부담이 없는 분이라면 우유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이완에 효과가 좋은데요. 이 역시 코르티솔 호르몬 조절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바나나, 배 요구르트, 다크 초콜릿도 도움이 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거나 낮으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만일 코르티솔 수치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수치가 높다면 얼굴에 살이 쪄 보름달처럼 동그랗게 변하고 몸이나 목 뒤에 지방이 축적되어 두꺼워집니다. 살짝만 부딪혀도 멍이 쉽게 들며 안면에 홍조를 띱니다. 코르티솔 수치 검사를 위해 팔의 혈관에서 피를 뽑고 검사를 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질병이 있을 때 높게 나타납니다. 쿠싱 증후군, 뇌하수체 선종, 이소성 ACTH, 스트레스, 임신 말기 신부전. 코르티솔 수치가 낮다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만일 체열을 통해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낮게 나타난다면 다음과 같은 질병을 의심할 수 있으니 꼭 정밀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 급성 부신부전, 에디슨병. 최근 코르티솔이 코로나19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르티솔 호르몬이 코로나19의 증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르티솔은 질병과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건강에 이상이 없는 정상 상태는 100에서 200나노몰/리터이며 수면 중일 때는 거의 제로에 가까우나 수술과 같은 몸에 상처가 있거나 회복이 필요할 때에는 평소의 10배까지 치솟게 됩니다. 영국의 왈지트 딜로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혈중 코르티솔 수치가 높은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3개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4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환자는 다른 병으로 입원한 환자보다 3241나노몰/리터까지 올라간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 코르티솔 수치가 높을수록 코로나19 중증도에 대해 판단할 수 있으며 산소 포화도와 함께 측정할 경우 환자의 중증도와 예후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발생 시 코르티솔이 분비가 낮아도 문제이지만 너무 높아도 생명에 지장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면역 체계가 떨어져 감염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찌게 하는 원인 코르티솔 호르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일상생활 중 잠깐씩 스트레칭도 하시고 약간의 멍 때리기도 하며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흡연보다는 잠시 바깥 공기를 쐬며 심호흡도 해보세요. 커피보다는 물을 많이 드시고 식사량은 줄이되 거르지 마시고 아스파라거스, 우유, 바나나, 배 요구르트, 다크 초콜릿을 간식으로 간간히 드시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